저는 고전소설 전공의 서정현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연구단에서 연구 그룹별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서 전공별, 연구신별, 문화, 어문학 연구의 심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신병주 선생님, 그리고 화요일날 조규익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의 특강도 이미 진행한 바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특강이 진행되고 있는데, 더위, 학예 휴가, 그리고 코로나까지 지속되는 와중에도 이런 연구 그룹별 세미나에 계속 열심히 참석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의 주제는 문학과 철학의 경쟁과 협동입니다. 그래서 정우락 선생님께서 오늘 강연을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강은 먼저 정우락 선생님께서 주제 강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참석자분들께서 자유롭게 선생님께 질의를 드리고 또 그 다음 선생님이 답변하면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통 특강에 앞서서 우리 교육연구단의 사업 진행을 총괄하시는 단장 선생님이 인사 말씀이 있으시지만 정우라 선생님께서 단장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과 특강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수 교수님께서. 아. 변수 교수님한테 한 말씀 듣고 해야지.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정오락 선생님의 강의를 저도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정락 선생님께서 이 세미나 특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그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화면 공유를 했는데 보이나요? 예, 일단 오케이. 문제없이 보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또 참여를 많이 했는데 전재강 선생님 모시고 문학하고 사상, 특히 이제 불교 사상과 관련해서 한 차례 했고 사상하고 오늘 내가 이야기할 철학하고 약간 다른데 여러분들 사상하고 철학하고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하는데요. 이 사상은 크게 이제 문학과 관련해 가지고 문학사상이라고 하면은 이 사상은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이런 말도 됩니다. 철학사상. 철학사상 이야기 들어봤죠? 근데 사상 철학은 이 말이 안 되거든. 문학사상, 경제사상 굉장히 포괄적이고 철학이라 할 때 철학은 이 형이상학이 이제 들어가 있는 굉장히 사변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은 서구적인 어떤 정합성 그런 것에 바탕을 하고 분석적이고 그렇습니다. 사상은 총합적이고. 근데 사상 안에 철학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상 안에 철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상 일부는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이제 동양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기 철학이 철학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대 그 이후에 철학은 또 이제 동양 사상은 이 이기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되어 왔죠. 그래서 한국 유학사 하면은 이기 철학의 역사. 그러면서 많이 왜곡돼요. 본질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그런 어떤 이기 철학이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철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에 논리적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상 안에서 사상의 측면에서 통찰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론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또 이제 문학 사상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문학 사상 강의할 때 많이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 나한테 수업을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예컨대 그 문학에 관한 사상 같은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의 본질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비평에서 이제 주로 이야기되는 부분이죠. 문학의 본질론을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학 안에는 보면은 불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학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문학에 어떠한 생각들이, 사상들이 작동하는가, 요게 바로 이제 철학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이런 문학에 작용하는 사상이 대체로 그 사변적인 체계를 갖고 있어서, 요거는 이론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로 이제 관심을 가진 게 문학 사상 가운데에 제 세 번째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론을 개발해서 이것이 어떻게 문학 연구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론 개발하고 무척 접맥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창조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문학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이 학문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문학을 가지고 학문론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문학과 맨 처음에 그 이야기했던 불교 사상을 가지고 왔는데, 불교 사상과 나는 이제 문학하고 이제 철학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 중간에 문학과 음악, 지난번에 고려가요를 이야기했고, 고려가요를 중심으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학과 역사, 그것은 이제 신명주 선생님이 주로 이야기했고, 시리즈로 4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맨 앞에 했던 문학과 불교 사상의 문제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문학과 철학, 문학 사상 안에 문학에 작동하는 사상으로서의 어떤 철학, 이런 부분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점도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들어보고, 또 모든 것은 토론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체크해 놨다가 내가 나한테 이제 들어보는 것도 있고 뭐 새로 듣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내가 중간중간에 뭐 이런 이야기를 밥 먹으면서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수업할 때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슨 세미나를 이야기할 때도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본 경우가 많을 거예요. 또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체적인 것을 이 취지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영해서 이게 이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걸 이제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서론인데요, 서론.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 시대를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공부가 허무해집니다. 공부가 허무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학자로서의 삶이 허무해진다는 거죠. 논문 몇 개에서 더 쓰고, 취직 뭐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료로 텍스트 내지 지난번에 조교육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상호 텍스트, 이런 어떤 측면에서 발견해내지 못하면은 이게 인생 자체를 사실 실패한 거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뭔가를 발견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취직을 빨리 하고 논문을 몇 개 더 쓰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인생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는 전근대의 학문을 하고 있지만은 근대를 겪어왔죠. 근대를 겪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탈근대를 넘어서 근대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이런 어떤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학사 배우면서 많이 생각을 해왔겠지만은,
고대가 갖고 있는 힘. 여기에는 힘센 사람이 장대입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잡아먹고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근데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도덕 불감. 이런 것들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도덕을 우선시하면서 중세가 성립됩니다. 중세. 중세는 불교, 유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중세의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고대가 갖고 있는 힘의 논리, 이것이 갖고 있는 야만성, 야만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덕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대는 어떻습니까? 이 도덕은 어때요? 도덕 같은 경우는 이게 허무맹랑한, 그러니까 이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경제적 어떤 질서와 이렇게 연맥이 되지 않으면서 공론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이 갖고 있는 공허함, 명분론이 갖고 있는 이 무위성,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자본이 강조되죠. 근대는 바로 돈입니다. 자본. 그래서 조선 후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흥부전도 마찬가지고요. 이 돈이 가장 이제 강조되면서 그런 어떤 작품들이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돈이, 그러니까 물신 숭배 사상이라든가 대금주의, 여기에 입각해가지고 인간이 또 없어져 버리고 피로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탈근대 담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뭐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대두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근대를 다시 이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되는 이런 시대적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지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를 극복하고 근대를 벗어나서 근대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 고전문학을 하는 학자들이 염두에 둘 것은 바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근대를 돌아보는, 전근대를 돌아보는. 그러면 이제 나선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나선이 대체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유리하죠. 그러니까 전근대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만 노력하면은 근대를 벗어나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가장 핵심적인 그 임무를 수행해낼, 어떤 사람보다 빨리 또 효율적으로 성취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고전이라든가 옛날 책들 이런 것들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다른 무엇에 비해 가지고 뭐 세계 유산이라든가 유산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것으로 뭐 관광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기도 하고, 고서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옛날 것에 대한 새로운 어떤 재발견이라든가 인식,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체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탈근대와 극근대 담론 속에서 전근대를 다시 돌아보면서 근대를 탈피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고전문학은 아주 유리하다. 이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근대가 갖고 있는 기계적 세계관을 또 이제 극복해 가고, 그러면서 전근대는 바로 자연과 관련된 유기체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인체와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탄생하면서 발과 뇌와 심장이 함께 만들어지지만,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자동차 같은 것은 이제 그 발통하고, 그러니까 타이어하고 유리창하고 뭐 이 전부 다 따로따로 만들어지고 시공도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 부분의 독자성을 강조하지만은, 그래 옛날에 이제 서정문 선생이 그 판소리 이야기하면서 부분의 독자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대체로 기계적 세관에서 이야기되는 담론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유기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지 않죠. 모든 것들이 소통하고, 여기에서 이제 융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사실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문학 자체도 유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표준이 마련되는데, 이것은 역시 고전문학 자체가 사실은 유기적인 거죠. 지난번에 조교육 선생이 이야기한 그 동동의 그 시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가 있으면은 그것이
악장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가사도 있지만은 그것이 무용으로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행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음악,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작동하면서, 교용하면서 뭔가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건데, 이게 바로 그렇게 보는 것이 유기체적 세계관 안에서 연구하는 어떤 방법론이죠. 가사만 떼가 와가지고 뭐 3344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왜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시각으로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체 안에서는 탈근대 내지 극근대의 담론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융합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문화어문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어떤 전체의 구조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탄생된 거죠. 거기에서 무엇이 가장 유리한가? 바로 고전문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가 갖고 있는 직선이 갖고 있는 폭력성, 이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직선을 지향하는 건데 가다가 만들다가 이게 산이 가로놓이면 산을 뚫어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폭력성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괴 같은 것도 있는데 곡선은 그렇지 않죠. 자연과 그다음에 이 환경 문제, 그다음에 이웃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자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역시 그것을 제대로 담보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우리 고전이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자각하고 자기가 공부를 하는가? 그렇지 못하고 대체로 끌려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왜 바뀌어갈 수밖에 없었던가? 세계관이 어떻게 변환되는가? 그 변환 구조 속에서 내가 텍스트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해가면서 자기 자료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